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책 읽는 동부에 참여하고 있는 동방의 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엉입니다. 우와. 부엉.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함께 모여서 독서평론 읽게 되는데요.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책 읽는 농부 모임은 우리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민의 삶, 농부의 삶을 지향하고요. 그 농사는 땅속 미생물, 땅 위의 모든 생명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걸 지향하고 있고요. 저희는 토종농을 중심으로 소농, 협업농, 유기농, 친환경농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책을 함께 읽으며 현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저희가 책 읽는 농부 모임을 시작했는데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작했어요. 1년 됐네요. 1년 됐습니다. 네. 오늘로 이제 20번째 모임입니다. 와. 방송은 이렇게까지는 이제 못했고 중간에서 이렇게 우리 와가지고 중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저희 책 읽는 동부는 현재 오늘로 20번째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꽤 뿌듯하지요? 네. 오늘 새롭게 저희가 지향하는 바를 읽는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2024년 가을호 187호 녹색평론 188쪽에 나오는 작업을 생각한다 시리즈인데 6번째 글인데 공유지에서 살아가기라고는 제목의 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은 김지음 씨가 쓴 건데요. 이분은 공유주택 키키의 조합원이고 공동체은행 빈고 책임활동가입니다. 홍성군 홍동면 지역센터 마을 활력소 활동가입니다. 이런 활동하는 그 단체나 그 이름들이 키키, 빈고, 마을 활력소 이름들이 참 좀 새롭고 활력이네요. 특이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공유지에서 살아가기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08년 서울 용산구 해방촌 빈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마다 월세방과 고시원, 부모님 댁에 기거하고 있거나 긴 자전거 여행을 다녀와서 집이 없었던 우리는 각자 따로 작은 집을 구하기보다 가진 돈을 합쳐서 큰 집을 구해서 함께 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보증금은 각자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월세와 생활비는 나눠서 내자는 데 동의했다. 특이한 점이라면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낯선 이들로부터 받은 환대의 기억으로 언제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손님방은 하나 두자는 데 모두 쉽게 동의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지만 공동체가 갖기 마련인 폐쇄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열린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계속 여행자, 손님으로 살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고 떠나고 싶을 때는 훌쩍 떠날 수 있고 또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집의 주인이 되기를 사양했다. 손님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지만 그들보다 좀 오래 머무르는 장기 투숙객으로 살기로 했다. 우리끼리는 구구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고 크게 고민할 것도 없었던 설정이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지면 바꾸면 될 것이었다. 빈집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때 우리는 몰랐다. 우리가 시작하는 일은 구현하기도 어렵지만 쉽게 포기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빈집의 원칙은 나중에야 언어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공유, 자치, 환대였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 전체의 어떤 그 방향을 짐작하겠는데 너무나 굉장한 충격, 이게 과연 가능할까? 막 걱정, 의심,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섞여들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소유, 집 주인 되기가 아주 목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예요. 한 번 떠나면 다시 그 자리 되찾기가 또 어렵잖아요. 누군가 와서 꿰차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것, 과연 이게 가능할까 막 걱정도 되고. 근데 또 원칙이 공유, 자치, 환대라고 하니 좀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와 좋다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저도. 환호하면서 참석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의심이 많네요. 너무 좋았겠다. 이렇게 부러운. 자유롭고 음, 멋진 생각을 하다니. 그러니까 와 정말 생각 사고 자체가 다른데요. 네, 막 흥분되는 그런 기쁨으로 그래 좀 하지 마 나도 할게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구성원들인지 그동안에 살아온 궤적 그 과정이 어떤 분들이었는가 어땠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꿈에도 생각을 못 할 거래요. 제가 고산에 와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뭐라 하지?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장기 투숙객으로 지내봤어요? 네, 지내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 내 소유를 좀 내려놓고 네. 뭔가 이 공간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집을 또 어찌하다 보니 제 집을 갖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 좀 몇 개월 살아보니까 나 혼자 지내기엔 이 공간이 좀 넓은데 아깝다는 생각. 공간이 진짜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이 이렇게 몇 군데만 있지. 얼마 안 되죠. 예.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게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 보니까 또 뭔가 나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던 그런 것도 좀 떠오르네요. 그 카페 사탕 옆에 있는 그 공간도 게스트하우스 맞죠? 거기도 바탕이 어디지? 그 수자원 밑에. 거기 키키. 그렇죠. 키키. 거기서 거기가 이름이 키키인가요? 씨앗 협동조합이죠. 언제 공유해 봅시다. 좋아요. 해봅시다. 책 읽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자그마하게 어떤 우리가 아까 지향점도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 자그맣게 이렇게 해가면 더 책 읽는 모임이 더 이렇게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공유, 자치, 환대. 이야, 이렇게 세 멋진데. 단어로 해. 공유의 원칙은 공간을 누구도 독점하지 않고 나눠 쓰는 것에서 시작했다. 제한된 돈으로 구한 크지 않은 집에서 여러 명이 살기 위해선 자기만의 방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도 처음 오는 손님에게는 따로 방을 제공했다. 나중에 집이 여러 개로 늘어난 뒤에는 커플방, 개인방 등 개별적 공간이 생기기도 했지만 모든 빈집의 대부분의 공간은 마을 사람들, 손님들과 공유했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증금이 가장 큰 문제였다.
처음에는 능력껏 출자금을 내고 나갈 때 돌려받되 다른 보상은 없는 것으로 정했는데 집이 여럿 생기고 보증금을 낸 사람이 집을 옮기거나 떠나는 경우가 생기자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다. 또한 출자금 비중에 따라 집을 계약할 때 등에서 발언력의 차이가 생기기도 해서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으로 빈고라는 독특한 공유지로서의 은행도 만들어졌다. 은행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었다. 일요일 저녁마다 밥을 함께 먹으면서 살림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늘 놀 것인가 의논했다. 집이 여러 개로 늘어난 뒤에는 각각 집회의와 팀회의가 열렸고 각 집의 대표들이 모여 하는 회의, 또 한 달에 한 번 전체 마을 회의도 열렸다. 이제 회의주의다. 회의주의자. 회의. 회의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협동조합이었던 빈 가게와 빈고에서도 매주 혹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회의가 열렸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회의가 열렸다. 집의 대표인 집사와 마을의 대표인 주장, 공동체 은행의 대표가 있었지만 이들이 특별한 힘을 행사한 적은 거의 없고 모든 일은 함께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강제력이 행사된 적도 거의 없다. 빈집의 근본적인 유동성, 즉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제약이 없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동하는 것도 자유로웠던 환경은 권력이나 위계가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 전 여기까지. 이어서 읽을게요. 네. 환대의 원칙은 집을 계약한 뒤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채로 파티를 열면서 시작됐다. 주인과 손님이 따로 없는 빈집들이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며칠을 놀고 잤고 출근을 했다가 다시 왔고 급기야 짐을 싸서 집에 살러 들어왔다. 이렇게 방 3개짜리 집에서는 처음부터 4-5명의 장기 투숙자가 있었고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음에 온 사람들을 환대하는 문화 속에서 잠깐 머무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금방 10명으로 10여 명으로 불어났다. 새로운 이들이 와서 사는 걸 막을 수 없었던 우리는 집을 더 구했다. 그리고 달마다 정산을 해서 생활비 등에서 남은 돈은 다음에 올 사람들의 몫으로 적립했다. 그렇지만 이후 다른 집들에서는 첫 번째 빈집처럼 무조건적인 환대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협동조합, 카페, 빈가게와 카페 해방촌이 환대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규모가 가장 컸을 때에는 집 6채에서 7채, 주민 40명에서 50명, 카페 해방촌 조합원들 100여 명, 그리고 빙고 조합원 300여 명에 이르렀고 우리가 만들어 사용했던 지역 화폐인 해방화폐, 가맹점 가게들이 30여 곳으로 늘어났을 때에는 사무를 공간도 2-3개로 동네에 두었고 매년 해방절 축제를 열었다. 그렇게 해방촌 빈 마을에는 약 18개 빈집이 만들어졌었는데 10번째 생일잔치를 하면서 마지막 빈집이 없어진 것이 2018년이다. 몇몇 친구들은 은평구에 2-3곳 집을 구해서 같은 방식을 이어갔지만 2021년에 그동안 적립된 잉여금을 나눠서 빙고를 통해 26개 공동체에 선물하고 마무리했다. 없앴다는 얘기예요? 마무리. 그랬나 봐요. 네, 그게 계속 이어지진 않았나 봐요. 그런 것 같은데요. 21년까지. 아주 컸을 때는 엄청났네요.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요. 사무 볼 공간도 2-3개 동네에 두었고 이 화폐 명칭에 가맹점도 있고. 빈이라는 말을 많이 썼네요. 빈고, 빈집, 빈마을. 네. 그러게 왜 비어 있다라고는 마무리했을까?
마무리하면서도 왠지 시원한 느낌이 드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부분도 느껴지고. 느껴지고 현실적인 거죠. 이게 어떤 삶의 이 기간 중에서 한 몇 년 경험해보는 것은 할 만한데 이런 영들을 계속 살고 이렇게 하기에는 신경 쓸 부분도 많고 누군가는 또 희생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3, 4년 길게는 5, 6년 정도 경험 삼아서 그건 참 슬프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 이어질 것 거기에서 같아요. 누가 이렇게 청춘 남녀가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또 나누기가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이거 하면서 옛날 우리 시골의 마을 공동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그렇게 그냥 살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각기 자기 집들이 있었고 뭐 이제 어려운 일들을 다들 함께 함께했을까? 함께 하기는 했지만 자기 소유의 땅과 집은 각기 다 있었잖아요. 그러게 네. 그런 공동체를 오히려 이분들이 그리워하면서 지향하면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측이. 추측이. 더 좀 읽어볼까요? 기껏 다 합쳐서 2억 원 정도 전 월세 보증금을 모을 수 있었던 도시 청년들이 종교나 사상, 리더나 활동가 없이 후원금이나 지원금도 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마을을 만들어서 함께 살았던 이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은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빈집은 기획된 공동체가 아니었다. 주인을 없앰으로써 누구든 주인이 될 수 있는 텅 빈 공유지가 열렸고 그 가능성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의 잠재력이 폭발했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편 빈마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 은행 빈고는 지금도 여전히 단단하게 운영되고 있다. 빈고 역시 공유, 자치, 환대의 원칙에 기반해 있다. 즉 돈을 모아서 공동체와 공유 공간에 공급하고 잉여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금융조합이다. 공동체에서 3명 이상의 조합원이 활동 계획을 만들면 빈고의 자원을 이용해서 쉽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구성원의 변동이 생기거나 문을 닫을 때도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출자자들도 자신의 보증금과 예금을 공동체와 빈고에 어렵지 않게 출자하고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동체를 꾸려본 사람이라면 공동의 자금을 마련하고 출자한 사람의 권력을 제어하고 또 공동체를 해소할 때 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 것이다. 그렇지만 수백 명이 수십 곳의 공동체와 공유지를 만들고 종료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환대의 원칙은 빈고를 통해서 빈마을이라는 경계를 넘어섰다. 2024년 현재 공동체은행 빈고는 515명의 조합원, 40곳의 공동체와 15곳의 공유지와 함께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네요. 공유지가 없어진 건 아니네. 그게 뭐죠? 네. 와, 이게 지금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2008년도에서 이렇게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홍성군 홍동면 지역센터 마을 활력소 활동가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데를 노리고 어떤 사기꾼 같은 놈이 환심 사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하도 세상에 들어가서 진행하는 거 보니까 젊은층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고 그 직원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순수한 마음이나 이 환대가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 반가운 용어기도 하고 이제 잘 듣기 힘든 그런 것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항상 회의를 했다니까 서로 어떻게 이거를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풀어갈지 이런 걸 늘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분들은? 그러게.
거기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의 삶을 이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 공동체에 꿈꾼 적이 있었어요. 5집에서. 근데 여기서도 맨 처음에 보면은 폐쇄성을 일반적인 공동체가 갖기 마련은 폐쇄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열린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빈들레 마을이라고 주로 이제 그 부부교사들이었는데 5집에 선생님들 그 10명에서 그것을 꿈꾸고 땅도 사고 실제 몇몇은 시골 마을에 집도 짓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동시에 시작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흐지부지가 되고 함께 출자해서 샀던 땅도 집이 안 지어져 거기에 빨리. 그래서 한 10년 넘게 한 15년 가까이 갖고 있다가 팔고 이제 와해가 됐는데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시도해보려고 했다가 중단이 됐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분들을 한번 그냥 제가 뭐 이제 와서 이런 삶의 방식을 이제 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고 지금도 불러가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자 이제 넘겨보면은 충남 홍성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공유지에 공유주택을 짓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공유주택 키키는 2015년에 해방촌 주민 4명과 당시 이미 귀촌을 해서 살고 있던 2명이 농담처럼 주고받던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빈집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집을 얻기 위해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월세집 여러 개를 구하기도 했는데 실례합니다. 인근으로 이사를 해서 마을은 유지됐다. 불안정하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다. 또 오는 사람 막지 않다 보니 방 3개, 보통 가정집에서 6 내지 10명까지 함께 살았고 나름 잘 지내긴 했어도 계속 살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그래서 각자 방 하나씩 갖고서 함께 살 수 있는 공유주택을 우리 손으로 설계해서 짓는다는 생각은 매혹적이었고 목수일을 하던 친구가 평당 300만 원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한 명당 6평, 6평 공간을 갖기로 하고 땅값을 평당 20만 원으로 치면 10명이 2,400만 원씩 마련하면 300평터에 60평짜리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을 했다. 빈고가 있으니 돈이 부족해도 걱정이 없었다. 평당 20만 원에 집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이었다. 처음부터 수도권은 배제했지만 서울에서 먼 곳은 피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청주, 원주, 충주, 공주, 부여, 홍성 등으로 돌아다녔다. 이런 데가 좀 이렇게 서울에서 멀지는 않은 곳들이네요. 여기 고사는 좀 멀죠? 뭐네요. 고사는 여기 대상이 아니었네요. 최후까지 고민이 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접근하기 좋은 구도심 지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용하고 넓고 밭이 있는 농촌으로 갈 것인가였다. 집과 땅에 대한 선호는 설득되는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양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마침 홍동면의 가격도 비싸지 않고 마음에 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땅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덜컥 결정을 해버렸다. 유기농업, 대한교육, 협동조합으로 소문난 홍동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때문은 아니었다. 당시 우리는 한창 나이의 청년 11명이었고 어디를 가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땅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만족했다. 문제는 땅의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해방촌 빈집에서는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땅과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낯선 일로 왠지 그동안의 삶을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죽을 때까지 혹은 살고 싶을 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면 될 뿐 집으로 시세 차익을 얻거나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공유주로 만들자고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공유주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땅을 같이 살 사람을 모으는 것도 문제지만 그 땅 위에 지은 집에서 함께 살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유지주가 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공유주택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공유지와 사유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만약 공유지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지고 관리할 사람도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구한 땅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지만 건축에 들어갈 돈,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출자해야 하는 금액은 컸다. 땅은 영원히 남아있지만 집은 언젠가는 가치도 없어질 것이기도 했다. 그런 고민 끝에 우리는 땅은 땅조합, 건물은 건물조합을 만들어 각각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단독주택 하나 짓기 위해 빈땅조합, 공유주거협동조합, 그리고 키키족 공동체까지 새 조직을 만들었다. 이분들 참 잘 만드네. 대단하다. 되게 11명이나 모여가지고 이것을 합의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마인드가 다르네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떤 외국 선행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참고했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의 사람들이 만난 건 아니야. 네, 저는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거 물 좀 드릴까요? 예, 좀 이것을 좀 그러니까. 간식을 먹어서 그런가 목이 자꾸 잠기네요. 잠깐. 예. 죄송해요. 정말 이분들의 그 생각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그 책업의 책 개발아 그 책 자서전인가 그 책 보면은 책 맨 앞에 이런 말이 있어서 그 아주 인상적이어서 기억나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불가능한 꿈을. 리얼리스트란 말은 어떤 현실주의자라는 말인데 현실을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현실에만 또 안주하면 머무르면 그게 참 인생이 또 좀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그 말이 자꾸 좀 생각이 났어요. 지금 물을 좀 마시고 있습니다. 목이 자꾸 잠겨서. 이 청년들이 뭔가 불가능한 꿈을 갖고 근데 참 꿈을 꾸면은 꼭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꿈을 꿀 줄을 몰라가지고 못 이루어지는 것 같아. 불가능한 꿈을 꿉시다. 그렇죠. 꿈을 꿈꾸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꿈꾸지 않으면 네. 그런데 그러니까 꿈을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꿈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60년생을 살아왔잖아요. 되게 젊어 60평생. 보이는데 60세잖아요. 오. 근데 우리가 몰라서 꿈을 못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은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막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꿈을 꿀지 몰라서 못 꾸는 꿈이지 자기 마음속에 확실한 꿈이 그려지면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냥 경험상. 그러니까 그 꿈을 갖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몰라서 못 갖는 것 네,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책을 보고 있는 예. 그래서 여기서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꿈을 지금 예. 실현해 가는 것을 보고 예. 우리도 꿈을 꿔보게요. 우리가 한 30-40년 전에 이런 글을 만났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생명이 길어져 저번에 저희 녹색평론에 나이에 맞게 행동을 계속 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감명 깊었거든.
늙어서가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꿈을 꾸고 행동하는 부분들이 그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이제 근데 그런 것도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비로소 꿈을 꾸게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꿈을 꾸지 못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꿈을 꿀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꿈을 꾸기 위한 뭔가가 기반이 있어야 되듯이 녹색 경로를 꾸준히 읽는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씨앗받는 농부의 어떤 그 농부로서의 삶을 지향하면서 연계성 있는 꿈을 계속 이렇게 꿀 수 있잖아요. 그 삶을 계속 살아오니까. 그런 바탕에서의 꿈, 먼지쌤이 먼지쌤이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그런 바탕 위에서 꿈이 꾸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읽어볼까요? 손이 많으셨는데?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오셨네. 네,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좋으네. 편집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알아서 편집해 주시는 게. 네, 자,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네, 빈 땅 조합은 한 평씩 땅을 사서 평당 10만 원, 공유지를 만들어 운영하는 조합이다. 이곳에서 관리자 공동체를 선정해서 공유지를 위탁하고 관리자 공동체는 조합의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다. 사용료는 전액 다시 공유지를 넓히는 데에 사용한다. 홍성 빈 땅의 경우에는 공유 주거 협동조합이 관리자 공동체가 되어 공유주택 키키를 지어 운영하는 것이다. 키키는 누구나 미리 연락만 하면 마당에서 캠핑도 할 수 있고 하루 1시간에서 1에서 2만 원 분담금에 손님 방을 쓰고 식사도 할 수 있다. 빈 땅 조합은 1년에 1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현충일 전후에 빈 땅 조합의 공유 지주들이 모여서 1박 2일 빈 땅 캠프를 하면서 빈 땅 총회를 열어 의사 결정을 한다. 첫 번째 캠프는 2015년 개천절에 땅 매입이 완료되기도 전에 진행했고 이후로 8차례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 연례 행사가 있기에 홍성 빈 땅이 공유지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빈 땅 캠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빈 땅 조합은 이후 강릉에서도 땅을 구해 확장을 시도했는데 공유지는 지역 주민이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정리한 일이 있다. 그런 위기를 넘기며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땅과 공유 지주가 될 사람들을 찾고 있다. 만약 공유지가 필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되도록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빈고와 빈 땅의 방식이니 문을 두드려 볼 일이다. 요거는 전국에 해당되는 건가? 열려 있네요. 계속. 그 문을 두드려 보라고 하네요. 네. 특히 귀농귀촌의 뜻을 두고 이렇게 일정 기간 이렇게 농촌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도 고민해보고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기능할 수 있는 유혹거리가 되게 많은데. 그다음 볼까요? 공유주거 협동조합은 공유주택 키키의 소유권을 보유할 용도로 만든 법인이다. 키키 공동체는 공유주거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건물주이기도 하고 건물을 임차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입자이기도 하다. 조합원은 각자 약 3천만 원 정도의 건축비를 부담했는데
저축이 있던 사람은 먼저 낸 후 25년간 차감해 가고 있고 돈이 부족한 사람은 빙고를 이용하여 25년간 나눠내고 있다. 25년 후에는 온전한 공유주택으로서 누구든 무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마을에 주택을 하나 더 임차해서 다양한 형태로 공유 공간을 운영해 보려는 구상도 하고 있다. 또 공유주택을 하나 더 지어볼 수 있을까 해서 같이 사는 마을과 집에 관한 국리회를 열기도 했다. 새로운 공유주택은 임차하거나 새로 짓거나 작은 집들로 구성된 단지를 만드는 방식을 두고 모거나 모둠을 나눠 이야기를 했는데 다수가 세 번째 안을 선택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부담과 걱정 때문이다. 그러나 공유주택 키키는 카페 하나와 방갈로 6개를 전부 붙여서 지은 형태로 건축되어 있는데 대단히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큰 불만 없이 살고 있다. 그것보다 문제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공유지를 위한 제도는 없다. 단지 공유주거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집도 아니고 고작 방 하나씩 갖고 있는 실질적 무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수백만 원씩 부과되는 사건이 있었다. 지금은 어떻게 해결을 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총회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서 정식 조합원을 늘리는 일이 부담스럽고 출자금 반환 규정이 어려워서 출자금을 모집하기 어렵고 조합원이 이용할 때도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등 숱한 법적, 제도적 장애들이 있다. 다른 나라에는 공유지를 위한 제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대요. 다른 나라에 있으면 여기에 써놓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어디에서는 가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참 우리나라에 공유지를 위한 제도는 없다. 다른 나라에까지는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찾아봐. 필요가 있어지는 상황이면 또 제도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어서 읽을게요. 네. 키키족의 삶의 방식. 키키는 건물 이름이자 공동체의 이름인데 웃음소리에 친구와 친족이 되어 함께 살자는 뜻을 담아 만든 이름이다. 혈연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살지 않아도 같은 종족으로 살자는 의미에서 키키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제 6년 차를 맞는 키키족은 집을 함께 지은 6명 중 2명이 독립해서 나가고 새로 11명이 짧게 한 달에서 길게 2년까지 함께 살고 있다. 휴식이나 공부를 위해 공간이 필요한 사람, 귀촌 전에 농촌살이를 경험하려는 사람, 귀촌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키키를 거쳐갔다. 손님 방에서 하루 이틀 단기로 머물다간 이들도 많다. 이렇게 도시에서처럼 늘 붐비고 손님이 있지는 않아도 나름 활용들은 있다. 6년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제대로 농사를 배우지 못했지만 동네의 협동조합 단체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 마을과 일과 집이 있다면 계속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되는 셈이니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는 홍동면을 선택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편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이래저래 구하자면 일자리가 있다. 적게 쓰면서 산다면 저축까지는 몰라도 생활에 어려움은 별로 없다. 우리 역시 다들 농촌 생활은 처음이지만 도시가 그립지는 않다. 만나는 사람의 수는 줄었지만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면서 마을살이에 익숙해지고 있다. 홍동면으로 이사온 첫 해부터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지 책 읽기 모임을 시작해 꾸준히 하고 있다.
공유지, 커먼즈와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돌봄, 탈성장, 화폐 등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가볍게 함께 읽는다.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면단위에서 공유지 및 공유자원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있으면 좋겠다고 뜻이 모였다. 개별 토지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은 번거롭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기족들은 현재 홍동면 공유지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생활권인 면 지역에서 공유지와 공간, 물품, 자원, 재능 등을 동네 사람들이 함께 출자하여 마련하고 그것을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진지하게 현실로 구현하려는 생각이다. 공유지 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또 연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꾸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빈집이라는 특이한 경험에 사로잡혀 17년이 지나도록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공유 토지에 공유 건물을 짓고 마을 일을 하면서 공유지 은행을 통해 꿈을 현실로 도모해보는 키키족의 삶의 방식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자본을 위해서 일하고 소비하고 저축하고 대출하면서 살아가는 방식, 땅과 집을 독점적 재산으로서 소유하고 상속하는 방식 이외의 삶이 엄연히 있는 것이다. 박수로 치고 싶네. 와, 박수. 정말 마음을 와, 그러니까 감동이. 감동이네요. 감동이다. 예. 와. 아, 용기 있는 사람들. 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훌륭한. 네. 이분 성함이 지음이에요. 옷을 잘 짓는 분이에요. 지음. 그 시안 협동조합의 공유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거기는 사용되고 있는지 아나? 거기는 협동조합에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거기는 게스트하우스니까 게스트하우스. 저기 정부 지원을 받나요? 보조 사업에 참여해서 농림축산부인가요? 그쪽 사업들을 좀 이렇게 보조 사업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 거기 시안 협동조합에서 요일 식당 했을 때 참여했거든요. 요일 식당 할 때. 목요일 날 아자터팟이 우리 식당이었어. 목요일 날이. 그때 되게 좋았거든. 공유 부엌 해가지고 네. 요일 식당을 했어요. 요일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이. 요리사가 다른 거. 요리사가 다 달라. 요리사가 달라요? 아니면 메뉴도 그냥 달라요. 메뉴도 다 달라요. 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다 열려 있어요? 네. 어, 그거 그래요? 했었어. 근데 되게 좋았는데 아무튼 4년인가 하고 그만뒀어. 오래 했네요. 3년이면. 4년인가 3내부터 조금씩 하다가 아무튼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 나눔의 의미가 있었나요? 요일 식당이어서 네, 사업을 했겠는데. 예, 요일 그러니까 식당이어서 식당 운영을 하는 거죠. 식당 운영을 하는 거야. 내가 요일을. 그래서 거기 제대로 식비를 받고요. 말하자면. 그렇죠. 식비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시야 협동조합에는 10% 주고. 근데 우리 일주일에 하루 해가지고 많이는 못 벌었지만 한 달에 한 40만 원씩 나눠 가졌어. 그 정도예요? 그럼 굉장히 나는 너무 성공적이네. 그게 되게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4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일 식당을 운영을 할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내 차례다 그러면 네. 그 월요일에 참여하는 그 요리사가 몇 명이 한 함께 명이 할 수도 있고 두 명이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원래 우리 마인드가 아무튼 씨앗에서 식당까지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은 거 그대로 이제 식당에 올리는 게 그래서 이제 아기자기 텃밭이 우리가 그 공동 이름이어서 아자 텃밭. 그러면 직접 기른 것들을 예. 야. 그래서 과자 식탁 뭐 이런 거. 우리 아자밥상이었어. 우리 아자밥상.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이 인기가 제일 좋았어. 아, 그래요? 요리도 잘했나 보다. 요리는 뭐 그냥 우리 집 요리거지. 요리 잘하진 않았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나 보다. 그래서 요일 식당 되게 매력 있었어.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도 되게 좋겠다.
다시 해봐도. 그거는 부산에서 예, 했어요. 예, 여기 고산성당 들어가는 지금은 이제 건물이 부서져서 건물이 사라져서 못했고 그리고 다들 힘들다고. 조금 힘들다. 그리고 나는 농사 질 거야 하고서는 빠져나왔고 그렇게도 한 적이 있었어요. 재밌었다고요? 재밌었어요. 참 공유주택, 협동조합, 그리고 공유식당이네요. 공유식당이었어요. 네. 예. 저는 진짜 이런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이용당하고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노사 문제가 정말 이게 심각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자는 덜 주려고 하고 노동자는 좀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노동자들이 파업만 할 게 아니라 일부의 회사를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서 그 돈들을 출자해서 어떤 협동조합 같은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주주가 다 되는 거죠. 거기서는 사용자가 없는 거죠. 바로 아까 여기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 땅 소유주이면서 세입자. 그러니까 같은 개념. 그렇게 이 퇴직금 받고 이 월급 그동안 모은 거 하면은 그 전환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때가 이제 어떻게 살까 그것이 좀 걱정이긴 한데 노동자 100명, 200명이 그 뜻을 가지고 미리부터 준비를 차근히 쫙 해나가면 선발대가 먼저 퇴직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3명씩 퇴직을 해나가요. 3년이면 100명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좀 더 규모가 크게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경제를 책으로 읽으셨나? 배우셨나? 저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많고 시장은 그 이윤을 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윤을 내는 데까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피가 터질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불가능한 일단 이렇게 먹혀야 꿈을 되고 생계를 책임질 만큼 생활비가 나와야 되고 이 문제는 불가능한 꿈이지만 꿈은 또 근데 현실로. 이런 삶의 방식도 지금 시도가 됐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생각도 누군가 어디선가 좀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협동조합인 거죠. 그렇죠.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본격적이고 좀 탄탄한 협동조합.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출자금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생각을 노동자가 사용자한테 불이익만 받고 그렇게 있다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사용자 없는 노동자들끼리 어떤 회사를 만들어 보는 것들은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조금씩 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례도. 이게 전혀 꿈만 같은 일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자연드림 같은 것도 있고 형태로. 한살림도 이런 형태가 아닐까. 이게 자본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대규모의 자본을 들여서 엄청난 이윤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땅도 살리고 우리 심신도 좀 살아나고 그런 형태로 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미 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공상만 한 거죠. 아니 우리 우리 씨앗 받는 농부 영농조합 저는 그런 구상들을 가지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협동으로 자립으로 우리가 여기서 자본주의에서 이탈이잖아요. 네.
그런 게 우리가 씨앗부터 먹고 사는 밥상에 올리는 이 가정으로 어떤 자본에 이탈된 우리가 서로 좀 그 자립적이고 서로 협동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꿈을 꾸면서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책도 읽고 이런 거 같이 공유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적합. 예, 집합.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도 여기서 하는 공유의 농사를 꿈을 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여기 홍동면 한번 가볼까요? 저기 손님이 이쪽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잘 알진 못해요. 그냥 거기 벼농사 짓는 그 곳에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있다는 얘기는 또 저도 아직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데. 저는 요 얘기를 거기서 살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서 잠깐 알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들어. 여기서 살다 오신 분을 직접. 예, 그래서 거기서 그분도 거기에서 집이 없어서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1억까지 이렇게 집이 없어서 돈을 지원받아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책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시간 1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잠깐 쉴까요? 예.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이제 이 글은 이걸로 이제 마치고 그 녹음 방송은 이제 이걸로 하고 딱 쉬었다가 그 다음 걸 강수돌씨 글로 한번.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듣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내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